충남도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사랑 상품권 사용처 홈페이지가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문 대호간척지 내 여성 농업인을 위한 간이 화장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름철 이후 실내 체육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늘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도민에게 100%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지역은 전체 도민 211만 명 중 25만여 명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1인당 25만 원씩 추가 지급하려면 6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당진시와 천안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합의됐을 때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15개의 시군과 협의해 다음 주 초에 상생지원금 지급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당진시청 홈페이지 내에 당진사랑 상품권 사용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당진사랑 상품권 사용처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당진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찾기 위해 당진시 홈페이지의 가맹점 찾기에서 지역 내 업소를 찾게 되면 부정확한 상호나 주소 등으로 안내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폐업된 가게가 올라와 있는가 하면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가 다르게 표기된 가게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당진시 홈페이지 내에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성문 대호간척지 내 여성 농업인을 위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성문 대호간척지 내 여성 농업인을 위한 간이 화장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성문 대호간척지 내 간이 화장실 4개를 설치해 모내기철과 추수철에 각 2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특성상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 그동안 농업인들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화장실 문제는 큰 불편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음에도 관리와 청소가 되지 않아 또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앉아야 하는 변기 커버에는 오물이 묻어 있으며 화장실 내부는 악취가 나고 벌레와 거미줄이 질비했습니다. 이처럼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간이 화장실에 대한 당진시의 조속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여름철 이후 실내 체육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늘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여름철 이후 실내 체육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 이후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74건이며 이 중 100명 이상 집단 발생 사례도 5건으로 모두 2,68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관련 누적 확진자는 33명이고 이 가운데 가족 지인이 20명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특성상 주로 젊은 층의 이용자 및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젊은 층의 활발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가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운영자나 종사자, 이용자는 모두 백신 접종을 권장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설 관리자에 대해 유증상자 이용 제한, 혼잡도 최소화, 상시 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명절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명절 후유증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며 무기력증까지 오는 현상입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폭식을 하거나 불규칙한 생활로 신체 리듬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는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 피곤하고 우울한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가벼운 운동, 그리고 과일과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후유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온몸이 무기력해진다면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매년 연휴 기간이 되면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유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638만 가구로 2,304만 가구의 27.7%를 차지했습니다. 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책임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매년 연휴 기간이 되면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에서 9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인 개로 가까운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 말 반려동물 자진 등록 기간이 종료되고 집중 단속이 실시되지만 시민들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명절 기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 추석에도 비대면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긴 연휴 기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명 쓰레기 대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대란은 해마다 명절 때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또한 없는 실정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명절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전체 생활 폐기물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평상시보다 약 20%가량 더 발생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전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대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당진 대덕동 대덕공원 인근 도로에 낙석방지 펜스 하단이 부식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대덕공원 인근 도로입니다. 당진에서 면천 IC로 통하는 길이다 보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이곳의 낙석 방지 시설은 관리가 되지 않아 하단이 부식되고 심한 곳은 부러진 곳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흘러내린 흙과 돌, 나뭇가지 등이 낙석 방지 펜스 하단에 쌓여 있고 펜스 일부는 하단이 고정되지 않아 기울어지기까지 해 통행하는 차량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안전 펜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보강공사 등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안전펜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시청 상록소홀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1차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달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시청 상록소홀에서 1차 현지 실사 공인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 성과를 얻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평가는 1차 현지실사 공인평가와 2차 본실사로 진행되는데 이번 공인평가는 총괄보고 손상감시체계 관련 6개 분야별 발표로 진행되며 6개 분야에는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폭력예방, 아동청소년 안전, 안전 형평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차 공인평가는 우리나라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가 주관하며 2차 본실사에 대비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인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은 공인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겠다는 약속이라며 2차 실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당진시가 손병희 선생 고택 이전 사업을 지난해 6월 착수해 금년 8월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8월 수청 이지구 근린공원으로 손병희 선택 고택 이전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은 3.1 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서 동학의 3세 교주를 지낸 바 있으며 1898년 8월부터 1899년 10월까지 1년 3개월간 당진 수청리 모동에서 대도소를 두고 활동했습니다. 손병희 가옥은 2014년 충남개발공사의 수청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2015년 16년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과정에서 손병희 고택의 보존 방안이 이슈로 떠오르며 수청 이지구 근린공원으로 고택을 이전해 복원하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손병희 선생이 살았던 생가는 청주와 당진 두 곳에만 존재해 기념물적 특성이 우수하다며 특히 3.1 독립만세운동의 민족 대표로서 인물적 상징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적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14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5접종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위탁기관 47개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약품 온도 이탈 등 5접종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위탁기관 47개소를 14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기관은 온도표나 약품 유효기간 등이 적힌 체크리스트와 오늘의 백신 상황 알림판을 접종실에 비치해야 하며 특히 오늘의 백신은 약품 현황판에 백신 종류 및 유효기간 등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집중 점검하는 내용으로는 백신별 인식표 배부, 백신별 보관 장소 구분, 접종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 등입니다. 특히 추석 전에 배송되는 약품의 안전성을 위해 냉장고 상태와 온도 이탈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모든 위탁기관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보건기관의 계획에 위탁기관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